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가 인기가 많죠. 화살촉이라는 광신도들이 나오는데 문근영님이 연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번 동덕여대에서도 화살촉을 컨셉으로 지옥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출이 아니라 진짜였네. 동덕여자대학교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 교육기관이죠. 하지만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특히 대학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들이 대학 진학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근 통계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들을 크게 앞질렀고, 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형과 관련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졸업 후 취업에서도 점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서 남성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남녀 대학 진학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학 진학률은 72.8%였고 이 중 남성의 진학률은 69.8%, 여성의 진학률은 76%로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을 약 6.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2022년 6.3%포인트, 2021년 7.1%포인트 등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교육 접근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반면 남성의 교육 참여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 차이가 커지면서 두 성별이 대학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적 기회에도 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남성 73.1%, 여성 76.9%로 여성이 남성보다 3.8포인트 더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들이 대학과 대학원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게 하며 교육, 의료, 공공행정과 같은 안정적인 전문직 분야에서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교육 분야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직업군에서 여성의 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남성은 여전히 공학, IT, 과학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참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도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학계열 전공자 중 남성 비율이 74.2%에 머물렀고 이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고등교육 참여 증가를 통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남성은 고등교육 참여율 하락으로 인해 점차 더 적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직군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와 30대 남성과 여성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성별 간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1980년대 남성의 대학 진학률은 약 16.8%, 여성은 5.6%로 남성이 크게 앞서갔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남성 69.3%, 여성 76.1%로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 졸업 후 취업률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대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63.4%로 남성의 58.4%보다 약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대학 졸업 후 빠르게 전문직 및 공공 분야로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는 데 강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대학 졸업 직후에는 여성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대에서 남성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87.8%, 여성은 69.4%로 약 18.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감소하진 않고요.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단순히 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이 여성의 직업 선택과 진출에 더 우호적으로 변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졸업 후 주로 공공 부분, 의료, 교육 등 안정적인 직종에 진출하면서 특히 이러한 직종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편입니다. 반면 남성은 특정 산업군으로의 집중도가 높아져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남성 졸업생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성이 교육과 고용의 여러 지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은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조성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여성대학은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선 상황에서 여성대학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성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은 공정성과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들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라드클리프 칼리지는 1977년 하버드와 완전히 통합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버드의 학문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성별을 초월한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교는 1969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이후 여성 학생들이 캠퍼스 내 연구와 학문적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학교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일 대학교도 1969년에 남녀공학으로 도입하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했고 이는 캠퍼스 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 연구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성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교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공헌도를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여성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이 공정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남성의 고등교육 참여와 여성의 전문성 강화, 성평등 의식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덕여대에서 이 학생들이 남녀공학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교를 상대로 불법 점거하면서 강하게 시위를 하고 있죠. 예상 피해 금액만 54억이라고 하고요. 사실 동덕여대 시위가 있기 전에도 여성대학 자체로도 이전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온 상태입니다. 여성대학이 요즘에도 굳이 꼭 필요할까 하는 논의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고 여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보기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여자 대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여성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자 대학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은 과거와 달리 남성을 초과하고 있고 여성의 교육 기회 부족은 더 이상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금의 동덕여대 불법 점거 시위는 사회적 통합이나 공정의 가치보단 미성숙한 어린이들의 응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